최근에 한국 정치계에서 정말 뜨거웠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그분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유시민 작가가 출연했던 한 영상이 딱 10시간 만에 기록한 조회수입니다. 143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만 봐도 이분의 대중적인 영향력이 전혀 식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더더욱 미스테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모두가 그렇게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 같았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것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동지들한테서 이런 집중포화를 받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ABC 이론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정치 분석을 딱 내놨는데 바로 그 직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비판이 그것도 진보 진영 안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보통 비판은 반대 진영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말 든든한 아군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내부에서 비판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모두가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거의 유일하게 유시민 작가를 옹호하고 나선 목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이야기의 출처, 김대호 시사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평론가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일종의 성역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성역이라는 게 무슨 권력이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성공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중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호 평론가는 이 상황을 보는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봉사하려는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사이의 구도로 보고 있는 거죠. 살아온 세월의 결이 다르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대호 평론가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공개적인 비판들 뒤에는 사실 더 깊고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연막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 비판들이 정말로 그 ABC 이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순수한 비판이었을까?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암호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정치 분석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김 평론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겉으로는 친문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속내는 사실 다음 대선 후보는 무조건 우리 친명계에서 나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해석이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정치 전략 말고도요, 김대호 평론가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동료들한테서 들은 훨씬 더 단순하고 어쩌면 더 본질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이 젊은 친구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상대가 너무 까다롭다. 왜냐? 일단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무슨 공직자나 당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은 혼자 다 받는 것 같단 말이죠. 바로 이런 점들이 동료 정치인들의 직업적인 질투심, 시기심을 자극했다는 아주 인간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이런 비유를 썼다고 해요. 비판하는 사람은 세수대야 같은데 유시민 작가는 대중 목욕탕 같다는 거죠. 그릇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스스로가 작게 느껴져서 더 거세게 공격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끄러운 정치적 공격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일화를 김대호 평론가가 소개해 줍니다. 강순희 여사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삶은 정말 기구했습니다.
1564년에 남편이 국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수십 년간 삶의 의욕을 다 잃고 사셨어요. 그러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재심의 기회가 열리면서 희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내 남편의 무고함과 나의 이 억울한 삶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에게 자신의 회고록을 써달라고 부탁하게 된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부탁을 듣고 이걸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분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돕기로 합니다. 그때 강순희 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유 작가가 이 책을 써준다면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정치적 논쟁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하는 이런 따뜻한 연대의 손길일까요?